제 이름은 박미란입니다. 올해 60세, 국내 최대 식품 유통업체 한성푸드 회장입니다. 25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김치 공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연 매출 2천억 원의 대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전국 학교 급식의 30%, 대기업 구내식당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제 어깨에 올라왔습니다. 아들 준호는 그때 30살. 회사를 물려주기엔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회사를 지키겠다고. 그런데 최근 들어 아들에게 걱정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일장 아들의 첫사랑. 어머니,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누구인데? 이름은 최서연이고 31살이에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준호가 보여준 사진 속 여성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만났어? 정말 운명적이었어요. 35살 남자가 할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준호는 흥분해 있었습니다. 회사 일 끝나고 술자리가 있어서 늦게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급하게 뛰어가다가 한 여자분과 부딪혔어요. 그분이 들고 있던 서류가 다 바닥에 떨어지고 비바람에 날아가 버렸죠.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주워드리고 있는데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분의 얼굴을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받았고 다음날 바로 연락했어요. 몇 번 만나보니까 정말 천사 같은 분이더라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더 흥분되었습니다.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이런 여자를 어디서 찾겠어요? 완전 천사예요. 준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외모도 예쁘고 사업도 하고 있고 품성도 좋다니 나쁠 것 없어 보였거든요. 어머니도 빨리 서연이를 만나보세요. 그래, 조만간 한번 봐야겠구나. 다음날 저는 대식 전무에게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가 결혼할 여자를 찾은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준호가 말한 내용들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빠졌네요. 며칠 후 대식 전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신중히 들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며느리 될 분이 좀 수상합니다. 어떻게요? 소문이 매우 좋지 않아요. 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심한 경우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대식 전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건물 경비원 말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까칠하게 대한다고 하더군요. 준호가 말한 천사 같은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3장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 대식 씨,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네. 내 눈으로 봐야겠어요.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회사는 제 인생, 남편의 인생을 갈아 넣은 회사예요. 준호가 물려받을 거고, 그럼 옆에서 도와줄 며느리가 중요해요. 방법을 알아봐 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대식 전무가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서연 씨 회사가 있는 건물의 청소용역 업체와 연결됐습니다. 마침 한 자리가 비었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하지만 정말 청소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다음 날 새벽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점퍼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60세 대기업 회장이 청소부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장 청소부가 된 회장. 오전 9시 서연의 회사가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건물 관리실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층 사업체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2층이 바로 서연의 회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청소 상태에 대해 자주 컴플레인을 넣어요. 그래서 청소부들이 자주 그만두죠. 저는 청소 도구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층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저는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열심히 닦았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2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디자인 스튜디오 서연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 청소를 시작하는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진보다 훨씬 화려한 외모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높은 힐을 신고 있어서 175cm는 되어 보였고 매우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첫마디가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이제 좀 쓸만해졌나 싶었는데 청소 아줌마 또 바꿨네.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말한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서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줌마 잘 부탁해요. 목소리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사무실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무능한 것들아. 월급 받아 처먹었으면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 청소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더 화려하고 눈에 띄게 디자인해야지.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월급 받을 땐 행복하지. 준호가 말했던 천사 같은 여자는 어디 가고 이런 모습이었다니.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점심시간 건물 밖 벤치에서 편의점 김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전에 본 게 전부일까? 좀 더 지켜봐야겠어. 오후에도 2층 근처에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몇 번 더 사무실을 나왔다 들어갔지만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직원들을 다그치는 소리, 전화로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 준호가 그토록 자랑했던 천사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7장 첫날의 충격. 퇴근 시간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개인적인 일 있으셨다고 대식 전무님이 그러던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럼 다행이에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응. 서연이가 어머니 뵙고 싶어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보셔요. 조금만 기다려보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서연을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보다 일찍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에서 나오더니 복도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전자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담배 안 핀다고 했는데 서연이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살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건물 내에서는 담배 피면 안 돼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줌마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보구나. 말투가 순식간에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나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구장 모욕의 시작.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청소나 해요. 좋게 말하잖아요. 서연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힐을 신고 있어서 저를 내려다보는 자세였습니다.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눈치를 아예 못 보네. 서연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들지 말라고.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시네. 서연이 전자담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요.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건물 밖 벤치에서 물만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친근한 얼굴의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이순자예요.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박미란입니다. 순자 씨, 혹시 2층 디자인 회사 아세요? 순자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순자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사장님이 많이 힘들죠. 어떻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남자친구한테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가끔 밖에서 기다리다가 같이 가는데 원래 저런 여자였나 싶을 정도로 착한 여자처럼 굴어요. 연기 같아요? 네, 꼭 연기 같아요. 순자 씨의 경고는 적중했습니다. 오후 2시 1층을 청소하고 있을 때 건물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청소 제대로 안 하시나요? 네,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2층에서 더럽다고 연락 왔어요. 빨리 올라가 보세요. 2층으로 올라가니 제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간 바닥에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음식물 찌꺼기까지 일부러 버린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용히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청소를 똑바로 하셔야지. 아줌마,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서연이 전화를 받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니 좀 기다리라니까. 상견례 잡는 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상견례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그 멍청한 놈 맘에 들어?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멍청한 놈이라고 부르다니. 그래, 엄마 말대로 돈 많은 남자는 맞지. 엄마, 나 지금 팔아먹는 거야?
그래, 돈 많으면 인생 피는 건 맞지. 근데 엄마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 아들 하나니까 물려주는 것도 맞겠지. 안 그러면 그런 모자란 놈 안 봤나?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연기하는 거 힘들다고. 나도 요즘 머리 아파. 아, 짜증나, 끊어. 전화가 끊어진 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기라고 했고 돈 때문에 만나는 거였고 모자란 놈이라고 했습니다. 준호에 대한 모든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준호를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식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식 씨,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어떻게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준호를 속일 생각이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을 막아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준호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며칠 후 대식 전무로부터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장비를 숨기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들. 사무실 안에서 또다시 직원들을 다그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복도에서 청소를 하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 나가. 월급만 축 내고.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런 실력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어? 15장 극한의 모욕. 서연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또 왔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줌마, 이쪽으로 와봐. 따라가자 서연이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썩은 음식 찌꺼기와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치워. 서연이 쓰레기통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저는 참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눈치도 못 알아듣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내가 당신들 같이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지금 참 노력하고 있거든. 아줌마는 평생 바라보지도 못할 높은 곳을 난 바라보고 있어. 서연의 눈빛이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주 부잣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서연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건물에 짜증나는 청소부가 이 사람이야. 서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꾸 잔소리하더라고. 그래서 교육 좀 하고 있었지. 어머니의 대답이 더 가혹했습니다. 그래, 원래 아래 것들은 이렇게 교육해줘야 해. 자기네들이 누구 때문에 돈 받고 일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요즘 우리 딸 스트레스도 심할 텐데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근데 아직 상견례 얘기 없어. 내가 맨날 전화로 얘기하고 있어. 나한테 푹 빠져서 금방이야. 그럼 이렇게 예쁜 내 딸을 어떤 남자가 거부해? 내가 시집만 가면 멍청한 사위놈 힘으로 아버지 사업도 더 성공할 거야. 어머니와 딸이 저 앞에서 노골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준호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어느 날 오전 서연이 평소보다 더 화가 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안 그만뒀네. 서연이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듣고 있어? 나 지금 기분이 최악이거든. 서연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어차피 한가하면 요즘 왜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들어볼래? 있잖아. 내 남자친구 정말 바보 같아. 내가 조금만 애교 부리고 슬픈 척하면 바로 넘어가. 비 오는 날 만났다고 운명이라고 믿고 있더라고. 웃기지 않아? 서연이 킥킥 웃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온 남자고 일부러 부딪힌 건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믿었던 60세 대기업 회장이 청소부가 된 이유, 며느리 후보가 한 말에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란입니다. 올해 60세, 국내 최대 식품 유통업체 한성푸드 회장입니다. 25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김치 공장에서 시작해 이제는 연 매출 2천억 원의 대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전국 학교 급식의 30%, 대기업 구내식당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죠. 준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외모도 예쁘고 사업도 하고 있고 품성도 좋다니 나쁠 것 없어 보였거든요. 어머니도 빨리 서연이를 만나보세요. 그래, 조만간 한번 봐야겠구나. 다음 날 저는 대식 전무에게 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가 결혼할 여자를 찾은 것 같아요. 정말요? 저는 준호가 말한 내용들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빠졌네요. 며칠 후 대식 전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신중히 들으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며느리 될 분이 좀 수상합니다. 어떻게요? 소문이 매우 좋지 않아요. 회사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심한 경우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둔다고 합니다. 대식 전무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건물 경비원 말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까칠하게 대한다고 하더군요. 준호가 말한 천사 같은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3장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 대식 씨,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네. 내 눈으로 봐야겠어요.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회사는 제 인생, 남편의 인생을 갈아 넣은 회사예요. 준호가 물려받을 거고, 그럼 옆에서 도와줄 며느리가 중요해요. 방법을 알아봐 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칠 후 대식 전무가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서연 씨 회사가 있는 건물의 청소용역 업체와 연결됐습니다. 마침 한 자리가 비었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하지만 정말 청소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당연하죠. 다음 날 새벽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정장 대신 낡은 점퍼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60세 대기업 회장이 청소부로 변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 서연의 회사가 있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건물 관리실에서 간단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층 사업체가 좀 까탈스럽습니다. 2층이 바로 서연의 회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청소 상태에 대해 자주 컴플레인을 넣어요. 그래서 청소부들이 자주 그만두죠.
저는 청소 도구를 받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층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저는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열심히 닦았습니다. 오전 11시 드디어 2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디자인 스튜디오 서연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 청소를 시작하는데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오장 서연의 진짜 모습. 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사진보다 훨씬 화려한 외모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높은 힐을 신고 있어서 175cm는 되어 보였고 매우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첫마디가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이제 좀 쓸만해졌나 싶었는데 청소 아줌마 또 바꿨네.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준호가 말한 부드러운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어요. 서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높은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아줌마 잘 부탁해요. 목소리에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사무실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무능한 것들아. 월급 받아 처먹었으면 일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깜짝 놀라 청소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더 화려하고 눈에 띄게 디자인해야지.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월급 받을 땐 행복하지. 준호가 말했던 천사 같은 여자는 어디 가고 이런 모습이었다니.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점심시간 건물 밖 벤치에서 편의점 김밥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전에 본 게 전부일까? 좀 더 지켜봐야겠어. 오후에도 2층 근처에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몇 번 더 사무실을 나왔다 들어갔지만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직원들을 다그치는 소리, 전화로 누군가와 싸우는 소리. 준호가 그토록 자랑했던 천사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개인적인 일 있으셨다고 대식 전무님이 그러던데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혹시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그냥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럼 다행이에요. 아, 그리고 어머니. 응. 서연이가 어머니 뵙고 싶어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보셔요. 조금만 기다려보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서연을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보다 일찍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9시 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에서 나오더니 복도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전자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담배 안 핀다고 했는데 서연이 전자담배를 입에 물고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없이는 못 살지.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사장님, 건물 내에서는 담배 피면 안 돼요. 순간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줌마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 보구나. 말투가 순식간에 반말로 바뀌었습니다. 나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고 청소나 해요. 좋게 말하잖아요. 서연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힐을 신고 있어서 저를 내려다보는 자세였습니다.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거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눈치를 아예 못 보네. 서연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들지 말라고. 분위기 파악을 전혀 못하시네. 서연이 전자담배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깨끗하게 치워요.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시간 건물 밖 벤치에서 물만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친근한 얼굴의 청소부 아주머니였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이순자예요. 여기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박미란입니다. 순자 씨, 혹시 2층 디자인 회사 아세요? 순자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순자 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기 사장님이 많이 힘들죠. 어떻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남자친구한테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가끔 밖에서 기다리다가 같이 가는데 원래 저런 여자였나 싶을 정도로 착한 여자처럼 굴어요. 연기 같아요? 네, 꼭 연기 같아요. 순자 씨의 경고는 적중했습니다. 오후 2시 1층을 청소하고 있을 때 건물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청소 제대로 안 하시나요? 네,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2층에서 더럽다고 연락 왔어요. 빨리 올라가 보세요. 2층으로 올라가니 제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간 바닥에 온갖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음식물 찌꺼기까지 일부러 버린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용히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청소를 똑바로 하셔야지. 아줌마,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잠시 후 복도에서 서연이 전화를 받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니 좀 기다리라니까. 상견례 잡는 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상견례라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그 멍청한 놈 맘에 들어?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멍청한 놈이라고 부르다니. 그래, 엄마 말대로 돈 많은 남자는 맞지. 엄마, 나 지금 팔아먹는 거야? 그래, 돈 많으면 인생 피는 건 맞지. 근데 엄마가 알고 있는 정보가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 아들 하나니까 물려주는 것도 맞겠지. 안 그러면 그런 모자란 놈 안 봤나?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연기하는 거 힘들다고. 나도 요즘 머리 아파. 아, 짜증나, 끊어. 전화가 끊어진 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연기라고 했고 돈 때문에 만나는 거였고 모자란 놈이라고 했습니다. 준호에 대한 모든 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처음부터 준호를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식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식 씨,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어떻게요? 이 여자는 처음부터 준호를 속일 생각이었어요.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혼을 막아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준호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며칠 후 대식 전무로부터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장비를 숨기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이른 시간부터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멍청한 것들. 사무실 안에서 또다시 직원들을 다그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복도에서 청소를 하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다 나가. 월급만 축 내고.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2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런 실력으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어? 서연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또 왔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줌마, 이쪽으로 와봐. 따라가자. 서연이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쓰레기통이었습니다. 썩은 음식 찌꺼기와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치워. 서연이 쓰레기통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고약한 냄새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저는 참고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한 손에는 담배를 들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눈치도 못 알아듣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내가 당신들 같이 밑바닥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보기 싫어서 지금 참 노력하고 있거든. 아줌마는 평생 바라보지도 못할 높은 곳을 난 바라보고 있어. 서연의 눈빛이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아주 부잣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서연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건물에 짜증나는 청소부가 이 사람이야. 서연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자꾸 잔소리하더라고. 그래서 교육 좀 하고 있었지. 어머니의 대답이 더 가혹했습니다. 그래, 원래 아래 것들은 이렇게 교육해줘야 해. 자기네들이 누구 때문에 돈 받고 일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요즘 우리 딸 스트레스도 심할 텐데 그렇게라도 풀어야지. 근데 아직 상견례 얘기 없어. 내가 맨날 전화로 얘기하고 있어. 나한테 푹 빠져서 금방이야. 그럼 이렇게 예쁜 내 딸을 어떤 남자가 거부해? 내가 시집만 가면 멍청한 사위놈 힘으로 아버지 사업도 더 성공할 거야. 어머니와 딸이 저 앞에서 노골적으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17장 마지막 모욕. 이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모인 것 같았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준호가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을 정도로. 어느 날 오전 서연이 평소보다 더 화가 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안 그만뒀네. 서연이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줌마, 듣고 있어? 나 지금 기분이 최악이거든. 서연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어차피 한가하면 요즘 왜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들어볼래? 있잖아. 내 남자친구 정말 바보 같아. 내가 조금만 애교 부리고 슬픈 척하면 바로 넘어가. 비 오는 날 만났다고 운명이라고 믿고 있더라고.
웃기지 않아? 서연이 킥킥 웃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온 남자고 일부러 부딪힌 건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믿었던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들의 편지 첫 문장은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수천 번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군데군데 번진 흔적, 아마 눈물이 떨어졌을 겁니다. 감옥에서 외로운 밤에 아들은 아마도 이 편지를 쓰며 저를 떠올렸을 겁니다. 제 손은 편지를 덮었다가도 다시 펼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맞닥뜨린 낯선 사람을 보는 듯 익숙하면서도 두려운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할까? 제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너를 배신했어. 회사까지 무너뜨리려 했던 아이야. 다시 받아들이면 또 상처받을 거야. 하지만 두 번째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잖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지켜온 건 가족이었잖아. 그 아이가 이제야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감옥에 앉아 펜을 들고 울고 있던 민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이 걸린 작은 식당, 엄마의 맛이라는 간판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낡은 골목길 끝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간판에는 선명하게 엄마의 맛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너머에서는 조리도구 부딪히는 소리, 손님들 웃음소리,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반찬은 제 어머니께 배운 김치볶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첫 만남 눈물의 충돌.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들의 시선이 제게 꽂혔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들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저를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오열했습니다. 엄마. 그 울음은 죄인의 울음이자 잃어버린 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 속에 쌓여있던 원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를 바라보며 저는 과거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 장난꾸러기였던 아들. 하지만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친구들과 돈에 눈이 멀면서 그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를 속이고 회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던 날. 그날의 충격은 제 심장을 갈라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고 동시에 제 일부를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아들은 그때의 오만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눈물 그리고 간절함이 가득한 아이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6. 주변의 반응. 민수가 저를 식당 안으로 모시자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사장님 어머니시구나. 사진 속 분이랑 똑같다. 직원들도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역시 민수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알고 있었기에 오늘의 장면은 믿기지 않는 기적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는 제 앞에 국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끓였어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맛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수와 조금씩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깊었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눈빛을 보며 저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어야 한다. 민수는 식당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강연에 가끔 함께 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고백하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깁니다. 그 상처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저와 제 아들 민수처럼 용서를 통해 다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합니다.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깊은 마음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어머니,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인데? 최서연이에요. 31살이고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만났어? 회사 일 끝나고 술자리가 있어서 늦게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뛰어가다가 한 여자분과 부딪혔어요. 들고 있던 서류가 다 바닥에 떨어지고 바람에 날아갔죠. 그래서 급하게 주워드리는데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연락처도 받았고 다음날 바로 연락했죠. 몇 번 만나보니까 정말 천사 같은 분이더라고요. 담배는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한다고. 네, 완전 천사예요. 며칠 뒤 전무님이 찾아와서는 그러더군요. 회장님, 며느리 될 분이 좀 수상합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고 심하면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경비원 말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까칠하게 대한다고 합니다.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했어요. 다음 날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청소도구를 들고 건물로 갔습니다. 관리인, 2층 사업체가 좀 까탈스러워요. 청소 상태에 대해 자주 컴플레인을 넣어서 청소부들이 자주 그만두죠. 제가 1층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놓치지 않고 닦았습니다. 2층에 올라갔을 때 서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이제 좀 쓸만해졌나 싶었는데 청소 아줌마 또 바꿨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무능한 것들아. 월급 받아 처먹었으면 일을 똑바로 해야 되잖아.
더 화려하고 눈에 띄게 디자인해야지. 점심시간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옆으로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이순자예요. 3년째 여기서 일하고 있죠. 2층 디자인 회사 아세요? 어떤 곳인가요? 사장님이 많이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연기 같아요. 오후 바닥에 일부러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흩어놓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서연, 청소를 똑바로 하셔야지. 아줌마,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조용히 청소하며 녹음기를 켰습니다. 서연 전화로. 엄마, 좀 기다리라니까. 상견례 잡는 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돼?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아들 하나니까 물려주는 것도 맞지? 안 그러면 모자란 놈 안 받나? 돈 많으면 인생 피는 거 맞지? 아, 짜증나. 끊어. 준호를 이용하려던 거였구나. 사랑은 처음부터 없었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더 화가 난 얼굴로 나타났어요. 아직 안 그만뒀네. 아줌마, 듣고 있어? 나 지금 기분 최악이거든. 내 남자친구 정말 바보 같아. 내가 조금만 애교 부리고 슬픈 척하면 바로 넘어가. 비 오는 날 운명이라고 믿더라고. 웃기지 않아? 엄마가 알아온 남자고 일부러 부딪힌 거야. 운명이라고? 하, 웃기지도 않아. 그때 알았죠. 이제 증거는 충분하다. 준호가 진짜를 알게 해야 한다고. 며칠 후 다시 2층에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서는 담배를 들이켰어요. 이거 없이는 못 살지.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건물 내에서는 담배 피면 안 돼요. 서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줌마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보구나. 나 건드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그 말투는 반말로 바뀌었고 위협적이었어요. 잠시 후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못 본 척하고 청소나 해요. 좋게 말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 눈치도 전혀 못 보네. 바닥에 담배를 던지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순자 씨가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네, 박미란입니다. 혹시 2층 디자인 회사 아세요? 어떤 곳인가요? 순자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사장님이 많이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런데 남자친구한테는 완전 다르더라고요. 연기 같아요. 오후 1층 청소를 마치고 올라가니 일부러 바닥에 쓰레기를 흩어놨더군요. 서연이 사무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청소를 똑바로 하셔야지. 아줌마,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다시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때 서연이 전화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상견례 잡는 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 아들 완전히 멍청하잖아. 돈 많으면 인생 피는 건 맞지. 아, 머리 아파. 끊어. 처음부터 계획이었구나. 준호를 이용하려던 거였어. 다음 날 오전 서연이 평소보다 더 화가 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안 그만뒀네. 아줌마, 듣고 있어? 나 지금 기분 최악이거든. 내 남자친구 완전 바보 같아. 내가 조금만 애교 부리면 바로 넘어가.
비 오는 날 만났다고 운명이라고 믿더라고. 웃기지 않아? 서연은 킥킥 웃으며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알아온 남자고 일부러 부딪힌 거야. 운명이라고. 하, 웃기지도 않아. 내가 아주 부잣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 그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서연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건물에 짜증나는 청소부가 이 사람이야. 서연. 자꾸 잔소리 하더라고요. 교육 좀 하고 있었지. 어머니. 그래, 원래 아래 것들은 이렇게 교육해줘야 해.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우리 딸 스트레스 심하니까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그럼 상견례 얘기 없어? 전화로 매일 얘기하고 있어. 우리 딸 완전히 빠졌으니까 금방 끝날 거야. 내가 시집만 가면 멍청한 사위 힘으로 아버지 사업 더 성공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습니다. 준호를 이용하려는 계산뿐이었어요. 이제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진짜를 알게 해야 해. 결혼을 막아야 해. 며칠 후 집에 돌아와 앉아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믿었던 사람, 처음부터 계산만 하던 사람이었어. 내 행복을 이용하려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다치기 전에 미리 알아차려서 막을 수 있었어. 손에 녹음기를 들고 다시 한번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삶은 참 아이러니하구나.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믿으면 안 되고 아무리 천사처럼 보여도 속마음까지 알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다시 배웠어.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눈,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준호에게 전화를 걸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오늘 내가 알았어야 할 사실을 알려줄게. 조금 충격적일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던 거였어. 계산만 있었지 진심은 없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필요한 모든 증거도 확보했어.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과 믿음은 상대방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배우는 거고 경험하는 거고 결국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삶은 어려워도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지만 가족과 사랑은 지켜야 할 가치야. 앞으로도 준호와 나는 서로를 믿고 지켜줄 거야. 오늘 하루, 오늘의 경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와 힘을 줄 거야.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법이니까. 모든 일은 결국 지나가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되겠지. 오늘 나는 준호를 지킬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어.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박미란. 오늘도 잘 해냈어. 내일도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사랑과 용기, 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제 마음 편히 쉬자. 며칠 후 집에 앉아 생각했어요. 준호야, 내가 믿었던 사람 처음부터 계산만 하던 사람이었어. 내 행복을 이용하려던 사람이었지.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내가 다치기 전에 미리 알아차려서 막을 수 있었어. 손에 녹음기를 들고 다시 한번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삶은 참 아이러니하구나.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믿으면 안 되고 아무리 천사처럼 보여도 속마음까지 알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배웠어. 하지만 그걸 알아차리는 눈,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막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준호에게 전화를 걸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오늘 내가 알았어야 할 사실을 알려줄게. 조금 충격적일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너를 이용하려던 거였어. 계산만 있었지 진심은 없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오히려 안도하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바로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필요한 모든 증거도 확보했어.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고 판단할 수 있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랑과 믿음은 상대방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실수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배우고 경험하며 성장하는 거야.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진짜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었으니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삶은 어렵지만 가족과 사랑은 지켜야 할 가치야. 준호와 나는 서로를 믿고 지켜줄 거야. 오늘 하루, 오늘의 경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와 힘을 줄 거야.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일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법이니까. 오늘 나는 준호를 지킬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어.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박미란. 오늘도 잘 해냈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 사랑과 용기, 지혜를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이제 마음 편히 쉬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민 속에 있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실수하고 배우고 성장합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오늘 하루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세요. 조금 힘들더라도 분명히 지나갈 거예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